네, 오늘 팩트체크는 국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그거를 그렇게 확보한 직을 개인이 알아서 홍기택 씨가 알아서 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도 관여하지 않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AIIB는 공식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들의 그 지원을 받아서 AIIB가 정하는 것입니다. 네, 주말 동안 우리가 4조 3천억 원이나 투자해 참여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의 부총재직을 상실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부적격한 사람을 낙하산으로 앉힌 정부의 잘못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를 잃은 게 왜 중요한 문제인지, 정말 정부 책임은 없는 건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지난달에 홍기택 부총재가 AIIB에 휴게직을 냈다는 사실은 전해졌는데요. 어떻게 이 자리를 잃게까지 된 겁니까? 휴직을 낸 거 이제 그 과정을 살짝 살펴보면은요. 지난 2월에 이제 홍기택 당시 산업은행 회장이 임기가 끝나기 2달 전 AIIB의 부총재급인 최고위험관리자 CRO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6월 대우조선해양 부실 지원 논란이 일자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이거 다 결정한 거다라면서 언론에 폭로를 했죠. 그런 뒤에 AIIB에 휴가를 내고는 홍 부총재는 사라집니다. 결국 AIIB에서는 사태가 커지니까 홍 부총재의 CRO 자리를 국장급으로 내리면서 지금 새로 사람을 뽑고 있고요. 원래 국장급이었던 최고 재무 책임자 CFO 자리를 부총재급으로 올리면서 프랑스 출신을 여기에 앉히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 정부는요, AIIB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위기 관리보다 재무 쪽을 더 중요하게 여기서 그렇게 된 거다. 그리고 원래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큰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IMF나 세계은행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 같이 여러 나라가 돈을 내서 만든 기구를 다자개발은행 혹은 국제금융기구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낸 돈만큼 발언권이 세지고 또 주요 직책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돈으로 개도국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원조를 하기 때문에 그 나라들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수가 있고요. 이보다 또 중요한 게 땅을 파든 건물을 짓든 개발 사업에 자국 기업과 인력을 우선 보낼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중국은 기존 개발은행에 그 돈을 많이 냈는데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중심이 된 AIIB를 만든 겁니다. 한국이 마지막으로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를 낸 게 2003년입니다. 그러니 그동안은 이제 역시 대접을 잘 못 받아왔다가 이번에 겨우 한 자리를 얻은 건데 그나마 몇 달 만에 다시 잃게 된 겁니다. 네, 결국에 논란이 될 만한 사람을 세웠다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우리가 세운 게 아니다. 홍기택 부총재가 직접 개인이 지원을 한 거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국제금융기구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인물 가운데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한 전문가에게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부총재는 이게 형식상으로는 투표를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한국분을 하겠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경쟁을 안 하려고 하겠죠. 국제기구의 경험이라든가 국제적으로 뭘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왜 가셨는지 상당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이제 잘 알려져 있듯이 홍 부총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서 이제 인수위에도 참여를 했고 본인도 산업은행 회장에 취임할 때 낙하산이 맞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제 AIIB 부총재가 됐을 때에도 기재부에서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과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요. 자, 이런 과정을 볼 때 정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아까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홍 부총재 자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홍 부총재 경력으로 가기 힘든 자리였나요? 그 부분은 이제 AIIB 초대 총재로 지명된 중국 진리친이요. 작년 9월 한국에 왔을 때 했던 대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부총재로 한국인을 선임하겠느냐 질문을 받았더니 그때 전문성 기준으로 뽑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부총재들의 이제 채용 기준을 보면은요. CRO를 제외하고는 모두 20에서 25년
다자개발은행 등에서 일한 경력이 필요하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실제 다른 부총재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재무부에서 일했거나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 출신, 그리고 세계은행 25년 경력자 등입니다. 그러니 홍 부총재 같은 대학 교수 30년 경력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네, 뭐 물론 대학 강단에서 30년을 섰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경력이긴 하지만 예. AIIB에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AIIB에 투자를 한 게 4조 3천억 원입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서 5번째로 많은 액수인데 오히려 우리보다 덜 낸 프랑스에게 이번에 부총재 자리를 내주게 된 셈이죠. 당초 부총재 자리를 통해서 지금 고전하고 있는 국내 건설이나 조선업이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건데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홍 부총재는 산업은행 회장 취임 당시에 나는 낙하산이지만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결국 무책임한 낙하산의 최종 결과가 뭔지 국제적으로 잘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